에티오피아의 농부들은 수천 년 전과 다름없는 방식으로 지금도 곡식을 베고 타작한다. 바람이 스치는 황금빛 들판, 수천 년을 이어온 손길. 씨앗은 땅을 만나 식물이 되고 식물은 향이 되어 우리 삶에 스며듭니다. 오늘 우리는 원산지보다 더 깊은 질문을 합니다. 진짜 순수함은 어디에서 오는가? 토양, 씨앗, 그리고 사람, 그 이야기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식물의 기원, 게리의 파워 오브 제뉴인 발표에서 발췌한 것입니다. 일부 에센셜 오일 회사들은 자사의 오일이 원산지 국가에서만 채취된다고 내세웁니다. 야생에서 자라게 하므로 농장이 없다는 논리지요. 경험이나 지식이 부족한 사람은 그럴듯하다고 여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세계 식물의 기원에 대해 제대로 아는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질문이 있습니다. 기원지가 과연 그토록 중요한가? 알팔파는 프랑스에서 자랄 수 있을까요?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 아이다호 중앙부, 해수면의 크로아티아, 워싱턴, 유타에서는요? 몬테나, 오리건, 캘리포니아, 에콰도르, 텍사스, 와이오밍, 세르비아에서도요? 그렇습니다. 이 모든 곳에서 자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알팔파의 기원은 어디일까요? 분명 북아메리카는 아닙니다. 그렇다고 유타나 아이다호에서 재배된 알팔파가 원산지가 아니라서 품질이 낮다는 뜻일까요? 유타 모나 지역의 알팔파가 단백질 함량이 높아 캘리포니아 낙농가들이 선호한다고 해서 몬테나산 알팔파의 가치가 떨어지는 걸까요? 실제로 몬테나산도 유타 아이다호산과 같은 가격으로 거래됩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 북부 포트넬슨 일대의 알팔파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나라의 알팔파는 원산지가 아니라서 품질이 낮을까요? 밀을 보십시오. 밀은 거의 모든 나라에서 재배됩니다. 우리가 상업적으로 생산된 밀 제품을 먹을 때 그것이 기원지에서 왔는지 따지나요? 그런 발상 자체가 터무니없습니다. 대부분의 사람은 밀의 기원이 동유럽의 메소포타미아 지역이라는 사실조차 모릅니다. 그렇다고 그곳에서 재배된 밀만 먹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미국산 밀을 먹는다고 우리의 몸이 영양 결핍 상태가 되지는 않습니다. 밀의 영양 가치는 원산지보다 토양의 상태, 기후, 재배, 관리 방식, 토양 관리와 비료 사용 같은 요소에 의해 좌우됩니다. 파키스탄에서 전통 방식으로 경작하고 수확하는 모습입니다. 라벤더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이다호나 유타에서 자란 라벤더가 프랑스산이 아니라서 품질이 떨어질까요? 라벤더의 기원은 프랑스가 아니라 고대 페르시아입니다. 그럼에도 많은 이들이 라벤더를 프랑스의 전유물처럼 생각하는 것은 마케팅의 결과일 뿐입니다. 프랑스가 한때 라벤더의 수도로 불리며 생산이 왕성했던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리고 왜 지난 15에서 20년 사이 프랑스 라벤더 생산이 급감했을까요? 수많은 밭이 사라지고 농부들이 다른 작물로 전환한 까닭은 무엇일까요? 오랜 세월 사용된 화학 비료와 살충제가 토양을 오염시켜 결국 식물의 면역 체계를 약화시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라벤더의 병충해가 들끓었을 때는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프랑스가 몇 해 동안 극심한 가뭄을 겪었을 때는요? 왜 그때 농부들은 관계를 고려하지 않았을까요? 토양에 칼륨과 질소를 보충하지 않았을까요? 식물이 필요로 하는 영양을 확인하려 토양을 분석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모든 요인이 프랑스 라벤더 산업의 쇠퇴를 불러왔습니다. 그런데 왜 유타에서 자란 라벤더는 리나릴 아세테이트 함량이 더 높고 면적당 수확량도 더 좋을까요? 그 답은 토양 개량입니다. 자연 상태만으로는 얻을 수 없는 요소지요. 비옥한 토양은 유전적으로 건강한 식물을 길러내고 건강한 식물은 고품질 고가치의 분자들을 풍부하게 지닌 오일을 만듭니다. 어떤 회사들은 자신들의 오일이 오로지 야생식물에서만 나온다고 주장하며 식물을 재배하고 길들이는 농부들을 깎아내립니다. 그러나 건강한 토양에서 자란 식물은 강건하고 균형 잡힌 분자 구조를 지니며 이는 강한 면역과 번식을 위해 필수적입니다. 우리는 땅을 보존하고 식물을 보호하며 토양이 약해져 식물이 병충해와 합성 약품에 의존하게 되는 일을 막아야 합니다. 진정한 고품질 오일을 생산하려면 토양을 분석하고 씨앗과 묘목을 고르고 재배하여 증류하기까지 전 과정을 이해해야 합니다. 토양을 연구해 본 적도 없이 씨를 뿌리고 자란 작물을 수확해 증류만 한다면
그 식물이 올바른 조건에서 자랐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파트너 농장에 투자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투자하는 것은 종자, 비료, 살충제, 관계, 수확, 증류 장비일 뿐 토양과 씨앗에 대한 진정한 투자는 아닙니다. 그러니 그런 오일은 진짜 기원을 증명하지 못합니다. 30에서 40년 전만 해도 많은 식물을 야생에서 채취했습니다. 게리 영은 프랑스의 비오드와 라벤더를 증류하며 이런 말을 들었습니다. 게리, 내가 직접 기르지 않는다면 순수한 오일을 가질 수 없을 거야. 그때 이미 야생 라벤더는 충분치 않았고 토양은 고갈되어 농부들은 비료와 화학약품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향후 몇 년간 에센셜 오일과 올레오레진의 세계 시장은 폭발적으로 성장할 것이다.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성장은 의학적 적용 증가와 천연 성분의 건강 효능에 대한 소비자 관심 확대에 힘입습니다. 2018년 전 세계 에센셜 오일 시장은 435억 달러였고 2024년에는 1350억 달러까지 성장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오늘날 순수 오일에 대한 세계적 수요는 30년 전은 물론 5년 전과 비교해도 훨씬 큽니다. 생산량이 늘었지만 여전히 수요를 충족하기에는 부족합니다. 전 세계 수요는 2020년 약 2억 5천만 톤, 2024년 3억 5천만 톤에 이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북미는 글로벌 에센셜 오일 아로마 테라피 시장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며 미국은 최대 수입국 중 하나입니다. 2014에서 2022년 미국 에센셜 오일 시장 가치의 도표입니다. 2010에서 2020년 전 세계 에센셜 오일 수요 1000톤. 이 페이지에는 관련 시장 통계 리포트에 다수 참고 문헌 목록이 수록되어 있습니다. CO2 추출법은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가장 흔한 방식은 초임계 CO2 추출입니다. 특정 온도 압력 범위에서 CO2는 기체 같기도 액체 같기도 한 초임계 유체가 되어 식물 조직 속으로 스며들어 오일을 추출합니다. 압력을 해제하면 CO2는 기체로 돌아가고 오일만 남습니다. 이 방식은 유기용매보다 선호되며 수소 추출이나 수증기 증류로는 얻기 어려운 성분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게리가 증류를 시작했던 30년 전만 해도 CO2 추출은 주로 연구실용으로 대량 생산에는 부적합했습니다. 그러나 기술이 발전하면서 오늘날에는 상업적 대량 생산에도 실현 가능해졌습니다. 합성물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자 실험실은 점점 정교해져 이른바 자연동일 오일을 손쉽게 만들어냅니다. 그럴듯하게 들리지만 결국 합성 제품일 뿐입니다. 브로커들은 흔히 3, 4등급 오일을 사서 합성물이나 달큰한 향으로 섞어 팝니다. 순수 오일은 각기 고유한 향을 지니며 모두 달콤하지 않습니다. 오일에서 사탕 같은 단내가 난다면 혼합을 의심해야 합니다. 순수 오일은 사탕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합성이 해로운가요? 개인의 면역해독 능력에 따라 다르겠지만 굳이 위험을 감수할 이유는 없습니다. 합성물은 간, 생식기관, 지방세포에 축적되고 일부는 100년이 넘는 반감기를 가집니다. 값싼 오일을 섞어 유사 성분으로 위장하는 조작도 흔합니다. 예컨대 계피나무 껍질 오일을 값싼 계피잎 오일로 대체하는 식입니다. 페퍼민트 오일은 흔히 희석되는데 멘토퓨라는 정상적으로 0.4에서 14.6% 범위여야 하고 비리디플로롤은 최대 0.9%가 검출됩니다. 값싼 가짜 오일에서는 이들이 거의 검출되지 않습니다. 정밀 분석을 하면 이런 혼합은 쉽게 드러납니다. 문제는 이렇게 투자해 검증하는 회사가 극소수라는 점입니다. 대부분 소비자는 냄새만 맡고 좋다고 판단합니다. 오늘날 스킨케어, 화장품, 세제, 식품, 사료 등 수백 가지 제품의 라벨에 에센셜 오일이 표기됩니다. 그러나 시장에 나와 있는 제품 수에 비해 진짜 순수 오일의 생산량은 절대적으로 부족합니다. 그렇다면 그 빈틈은 무엇으로 채워지고 있을까요? 영리빙은 혼합이조를 탐지하기 위해 최첨단 과학 장비에 수백만 달러를 투자했습니다. 1998년 단 하나의 GC 장비로 시작해 오늘날 세계 최고 수준의 분석 연구소로 성장했습니다. 우리는 농부에 투자하고 토지를 매입하고 작물을 심고 증류소와 현장 분석실을 갖춰 지역사회의 안전과 경제를 지키면서 오일을 확보합니다. 그래서 때로는 다음 수확, 증류가 끝날 때까지 품절될 수 있지만
순수하지 않으면 결코 판매하지 않습니다. 게리영의 목표는 미래 세대까지 이어질 순수 오일 공급 기반을 구축하는 것이었습니다. 이 헌신과 결단이 영 리빙의 약속입니다. 과학기기를 활용한 분석화학은 오일의 화학 구조를 규명하고 아로마 테라피의 신체, 감정, 영적 효능과 풍미, 향 산업에서의 활용 가능성을 평가합니다. 균형 잡힌 화학 프로파일을 확인하고 순수 오일의 분자 조작이나 합성, 자연 첨가물도 감지합니다. 표준 라이브러리와 다른 프로파일이 나오면 숙련된 화학자는 어떤 성분이 추가되어 비율을 인위적으로 올리거나 낮췄는지 밝혀낼 수 있습니다. 영 리빙은 수년 동안 수백만 개의 분석 인덱스 파일을 가진 방대한 에센셜 오일 라이브러리를 구축했습니다. 여기에는 프랑스 CNRS의 에르베 카사비앙카 박사가 수십 년간 연구한 데이터와 게리가 확인한 화합물들이 포함됩니다. 프랑스 CNRS의 에르베 카사비앙카 박사는 에센셜 오일의 진짜를 가려내는 키랄 동위원소 지문 분석을 개척 정착시킨 유럽 최고 권위의 분석화학자입니다. 에콰도르 연구만 해도 GCMS 라이브러리 50만 개를 구입했습니다. 분석이 끝나면 자체 DB와 카사비앙카 박사의 DB 그리고 유지지수 라이브러리와 비교하여 화합물을 문서화합니다. 영리빙의 분석화학자들은 놀라운 역량을 지녔고 누적 경험은 200년 이상입니다. 우리는 IRMS, 광학회전, HPLC 등 다양한 기법을 사용합니다. 우리 농장에서 나온 오일이 순수하다는 걸 알면서도 GCMS는 비, 햇빛, 수확시기, 건조 방식, 증류 시간과 온도, 토양 영향 같은 환경 변수가 성분에 미치는 영향을 보여주므로 최고 품질을 위한 정확한 증류 시기와 과정을 결정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여러 성분을 섞어 만든 오일은 표준 데이터베이스와 현격히 다릅니다. 예를 들어 프랑킨센스로 팔리지만 실제로는 까르테리, 프레리아나, 파피리페라, 네글렉타 등 여러 종이 섞인 혼합물일 수 있습니다. 이때 에피루페올이나 루페올 같은 분자를 통해 어떤 종이 섞였는지 식별합니다. 프랑스 남부 프로방스의 수출업자가 50% 라벤더, 50% 라반딘을 100% 순수 라벤더라고 판매하겠다는 제안을 보냈다는 사례가 소개됩니다. 라벤더를 라반딘으로 희석하는 것은 업계의 상술일 뿐 진짜 라벤더가 아니라는 점을 지적합니다. 고대에서 19세기에 이르기까지 실험실에서 만든 향은 상상하기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2차 세계대전 동안 교역이 막히자 미국은 유럽산 필수 공급을 잃었고 이 때문에 화학산업이 실험실에서 향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값이 싸고 만들기 쉽고 향이 일관되었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이를 크게 문제 삼지 않았고 실험실 향료가 화장품, 비누, 일상용품으로 광범위하게 퍼졌습니다. 오늘날 화학자들은 고도의 기술로 오일 분자를 합성하고 향을 변형합니다. 이제는 무엇이든 조작할 수 있는 실험실의 시대가 되었고 어느 형태의 위조도 거의 탐지하기 어렵습니다. GCMS로도 합성 여부를 가리기 힘들 때가 많으며 게리와 같은 전문가의 IRMS 분석과 오랜 경험이 있어야 자연합성 기원을 식별합니다. 자연동일 오일은 전적으로 합성으로 화장품, 식품, 향료 산업 전반에 널리 쓰이고 있습니다. 오늘날 산업 표준이 낮아져 이런 합성 첨가물조차 흔히 허용된다는 사실은 놀랍습니다. 혼합은 생산 과정 어디에서나 발생할 수 있고 수많은 방식으로 위장됩니다. 합성 또는 위조 오일은 잘못 표기되거나 희석되거나 값싼 화학물로 향을 바꾸는 식으로 조작됩니다. 흔한 혼합 조작 물질입니다. 클라리세이즈는 흔히 합성 리나릴 아세테이트나 리나룰로 보강 희석되거나 라벤더 오일, 페퍼민트 오일과의 혼합으로 조작됩니다. 제라늄은 흔히 팔마로사, 시트로넬라 그리고 각종 합성 분해물을 섞어 조작합니다. 프랑킨센스는 합성 프랑킨센스 혼합물 및 각종 합성 성분으로 조작되고 멜리사는 시트로넬라, 레몬그라스로 대체 희석하는 경우 많습니다. 네롤리는 레몬, 라임, 오렌지, 패티그레인으로 대체 혼합되고 페퍼민트는 옥수수 민트를 최대 85%까지 혼합합니다. 로즈는 팔마로사, 시트로넬라 그리고 각종 합성 천연 첨가물로 보강 희석하며 로즈마리는 캠퍼, 유칼립투스, 세이지로 대체 보강됩니다. 샌다루드는 대체 식물, 코파이바,
벤질벤조에이트 등 합성 첨가물 사용하고 일랑일랑은 다른 카난가종, 발삼류, 코파이바, 각종 합성 프랙션으로 혼합 희석됩니다. 혼합 이조는 목록에서 본 것처럼 여러 지점에서 발생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문 마커와 오염 지표로 판정합니다. 예를 들어 몰약 배치 비교에서는 합격 시료에 이 메톡시 퓨레노 저머크린이 정상적으로 검출되고 디에틸프탈레이트가 불검출이었습니다. 반면 불합격 시료는 지문 마커가 없고 DP 4.6%가 나와 혼입, 과정 오염 또는 희석 가능성이 커서 리젝터 처리했습니다. 핵심은 단순한 향의 인상이나 GCMS 스냅샷 하나가 아니라 마커, 존재, 여부 프탈레이트 불검출 설비 포장 재질 점검 배치별 시험 성적서까지 일관되게 확인하는 것입니다. 합성 생물학 효모가 생산하는 고가의 에센셜 오일 핵심 분자 이야기입니다. 자연 동일 제품이 더 이상 소비자 친화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게 되자 업계는 합성 생물학 같은 새 기술로 이동했습니다. 가장 새롭고 저렴한 방법은 효모 발효로 에센셜 오일의 핵심 향 분자를 만드는 것입니다. DNA를 설계, 삽입해 자연 효모에서 만들 수 없는 분자를 생산하게 하죠. 불량업자들은 이런 합성 분자를 첨가해 라벤더, 라반딘을 묽게 만들고 달콤한 향을 내게 합니다. 2015년 9월에 한 논문은 대사공학 도구를 통해 미생물은 테르펜, 알데하이드, 케톤 등 화합물을 생산할 수 있다고 보고했습니다. 벨기에 연구자들은 흰부우균을 이용해 바닐린, 메틸자스몬산과 같은 향분자를 만들 수 있음을 보였고 사카로마이세스 세레비시아에도 장미향 성분을 발효로 생산할 수 있음을 입증했습니다. 이러한 최첨단 기술은 미국, 유럽 시장에서 자연처럼 보이도록 합성향을 만드는 데 사용되고 있습니다. 영리빙의 원칙 라벨에 자연 동일이라 적힌 합성 오일도 거부합니다. 우리는 직접 재배한 식물에서 증류한 100% 순수 에센셜 오일만 제공합니다. UHPLC는 비타민과 건강보조식품, 식품의 성분을 분석합니다. 이곳은 스페니시 포크 물류창고 내 연구실로 디게리형 연구소를 구성하는 4곳의 연구, 품질관리 실험실 중 하나입니다. 박사급 화학자, 과학자, 숙련 기술자들이 최신 과학 장비로 오일의 품질을 보증하고 신제품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씨앗은 흙을 기억하고 향은 사람을 기억합니다. 여러분의 하루에 이 한 방울이 따뜻한 위로가 되길. 진짜를 고르는 우리의 선택이 내일의 건강한 들판을 만듭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만나요.